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년간 매일 먹은 그 음식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보, 오늘 마라탕 어때? 요새 유행하던데. 수연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마라탕 만들어 줄까? 먹고 싶어? 잠깐만. 진수가 부엌으로 향하며 웃었다. 결혼 3년 차, 이들 부부는 여전히 연인 같은 사이였다. 진수는 중식당에서 15년째 일하는 요리사였고, 수연은 그의 요리 실력과 따뜻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고마워, 자기야. 수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갔다. 진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썰고 있었다. 내 요리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보람있고 좋지 뭐. 진수가 마늘을 다지며 말했다. 수연은 결혼 후 15kg이 쪘다. 진수가 매일같이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찐 것이었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진수가 통통한 게 더 예뻐라고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우리 언제쯤 애 생길까? 수연이 진수의 뒤에서 안으며 물었다. 글쎄,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뭐.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걸. 진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사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은연중에 신경은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크게 조급해하지 않았다. 자, 완성. 우리 집 마라탕 어때? 진수가 빨간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들고 왔다. 우와, 냄새부터 장난 아니네. 수연이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마라탕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다. 진수는 수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수연은 남편의 요리 실력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진짜 식당 차려도 될 것 같아. 왜 아직도 직장만 다녀? 수연이 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해.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행복한데 뭘 더 바라겠어. 진수가 수연의 그릇에 고기를 더 담아주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수연이 진수의 어깨에 기대자 진수가 자연스럽게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때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도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전화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진수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어머니 전화야? 응, 또 토요일에 오라고 하셔.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우리 많이 보고 싶어 하시나 봐. 진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들인 진수에겐 그저 효도하는 일이었지만 며느리인 수연에겐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토요일이 되자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수연을 훑어봤다. 어머, 또 살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연이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었다. 자, 먹어라.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말하며 수연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줬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연에게 채소가 가득한 반찬만 권했다.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어머니, 저 배불러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반찬을 올려줬다. 진수는 그저 맛있게 먹을 뿐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했다. 수연아, 소화도 시킬 겸 차 한잔 해라. 네, 수연이 차를 받아 마셨다. 달콤한 꿀차였는데 뭔가 쓴맛이 살짝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수연은 늘 속이 불편했다.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좀 더부룩해. 어머니 음식이 좀 기름졌나? 수연이 배를 만지며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 챙겨주시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 진수가 수연의 등을 쓰다듬어줬다. 매주 시댁을 다녀온 후면 며칠 동안 속이 메스꺼리고 가끔은 어지럼증도 느꼈다. 처음엔 단순히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말했다. 어떻게 이상한데? 시댁 다녀온 후에 자꾸 몸이 안 좋아져. 속도 메스꺼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진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다음 주 토요일 또다시 시댁에 갔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똑같은 패턴이었다. 채소만 많이 먹이고 차를 권하고 그리고 수연의 외모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수연아, 정말 살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언제 애를 낳을 거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자연스럽게. 그 살로 무슨 애를 낳겠니? 몸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연은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속불편함. 이제는 패턴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족 모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형님네 식구들까지 와서 집안이 북적거렸다. 수연은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연아, 고생 많다. 형님이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는 수연을 보며 말했다. 형님은 평소에도 수연을 챙겨주는 편이었다. 괜찮아요, 형님. 이럴 때 가족들이 도와야죠.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아니야, 앉아 있어. 시어머니의 말투가 약간 차가웠다. 수연은 할 수 없이 식탁에 앉아 이미 부쳐진 전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바삭한 전이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갔다. 수연이 또 먹는다. 진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네요. 수연이 부끄럽게 웃었다. 이때 시어머니가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둘째 며느리, 니는 먹을 때만 살아있네. 갑작스러운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형님이 어머니를 쳐다봤고 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무슨 말이야? 사실 말한 건데. 하루 종일 먹기만 하더라. 시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며 투덜댔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창피하고 화가 났다. 어머니, 명절인데 그런 말씀은. 형님이 중재하려고 했다. 아, 내가 뭔 잘못된 말했니? 며느리 건강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점심 식사 때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연의 식사량을 체크했다. 그만 먹어라, 또 먹어. 이런 말들을 반복했다. 형님이 수연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동서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원래 직설적이셔. 괜찮아요, 형님. 수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커피를 준비했다. 자, 다들 커피 마셔라.
형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부엌을 지나다가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커피잔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 설탕인가? 형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은밀해 보였다. 어머니 뭐 넣으세요? 형님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설탕. 수연이가 단 거 좋아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재빨리 대답했다. 커피를 마신 후 수연은 또다시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라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어지럽기도 했다. 괜찮아?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좀 속이 더부룩해. 형님이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색이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차 안에서 계속 메스꺼움을 느꼈다. 여보, 차 좀 세워줘. 토할 것 같아. 수연이 급히 말했다. 진수가 급하게 차를 세우자 수연이 나가서 구토를 했다. 형님 가족도 뒤따라와서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수연아, 괜찮아? 형님이 등을 쓰다듬어 줬다. 미안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날 밤 형님은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수연의 커피에 넣은 그것이 정말 설탕이었을까? 그리고 수연이 시댁에 올 때마다 몸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생각났다. 설마 그런 일이. 형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곧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형님은 계속해서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가 수연의 커피에 넣은 것, 그리고 수연이 보인 이상 증세들. 다음 주 토요일 형님은 갑자기 시댁에 들렀다. 평소 미리 연락하고 가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그냥 들렀다. 어머, 아들아. 갑자기 웬일이야? 시어머니가 반가워했다.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진순애는 안 왔나요? 아, 곧 올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오거든. 형님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진수 부부가 도착했다. 형,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어? 진수가 반가워했다. 그냥 심심해서 왔어. 오랜만에 가족끼리 같이 있으니까 좋네.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음식을 차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차를 준비했다. 자, 소화도 시킬 겸 차 마셔라. 시어머니가 말하며 부엌으로 갔다. 형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엌 입구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찻잔 4개를 놓고 차를 붓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 잔에만 뭔가 다른 것을 넣고 있었다. 작은 통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조심스럽게 넣는 것이었다. 저게 뭐지? 형님의 심장이 빨라졌다. 시어머니가 그 찻잔을 들고 나가는데 그것은 수연이 앉은 자리 앞으로 향했다. 수연아, 차 마셔라. 소화에 좋은 차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연이 차를 받아들었다. 형님은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고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명히 수연의 차에만 뭔가 다른 걸 넣었다. 그런데 그게 뭘까? 형님은 수연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다 마셨다. 30분쯤 지나자 수연이 얼굴을 찡그렸다. 갑자기 속이 좀 이상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됐어. 진수가 걱정했다. 그냥 좀 메스꺼워요. 아마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은 확신했다. 분명히 어머니가 수연의 차에 뭔가 넣은 것이 원인이었다. 집에 가는 길 형님은 계속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봤다.
명절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어머니는 분명히 수연에게만 다른 것을 주고 있었다. 설마 약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다음 날 형님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여보, 혹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이상한 걸 주는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직접 봤어. 수연이 차에만 뭔가 다른 걸 넣더라고. 그건 그냥 설탕이나 꿀 같은 거 아닐까? 단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 형님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은밀했다. 만약 설탕이나 꿀이라면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며칠 더 지나고 나서 형님은 결심했다. 다음번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수연의 건강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님이 발견한 것은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형님은 또다시 시댁에 미리 들렀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또 왔네, 아들. 시어머니가 반가워하면서도 조금 의아해했다. 요즘 어머니 얼굴 자주 보고 싶어서요. 진수 부부가 오기 전까지 형님은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수연 이야기가 나왔다. 동서 요즘 몸이 안 좋다던데요? 아, 그 애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탈이 나는 것 같아. 살도 너무 많이 쪘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걱정되시겠어요. 걱정이야 당연히 되지. 그래서 내가 몸에 좋은 차도 끓여주고 그러는 거야. 형님의 귀가 번쩍 열렸다. 몸에 좋은 차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드디어 진수 부부가 도착했다. 평소와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식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 형님은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아예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로 했다. 어머니, 제가 찻잔 좀 나를게요. 아니야, 괜찮다.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거절했지만 형님은 이미 부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작은 비닐봉지에서 하얀 알약을 꺼내 수연의 찻잔에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녹이고 있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형님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봉지를 숨겼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소화제. 소화제요? 그런데 왜 수연이 차에만 넣으세요? 그 애가 워낙 속이 안 좋다고 해서. 형님은 재빠르게 그 봉지를 낚아챘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형님이 봉지를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봉지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고 라벨에는 식욕 억제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식욕 억제제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다. 어머니, 동서한테 이걸 얼마나 오래 먹였어요? 형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게. 그냥.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대체 얼마나 이런 짓을 해오신 거예요? 아니, 얼마나 오래냐고요? 1년 정도. 형님은 머리가 하얘졌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수연이 시댁에 올 때마다 이 약을 먹인 것이었다. 미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진수와 수연이 급하게 부엌으로 왔다. 형, 무슨 일이야? 진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진수에게 보여줬다. 진수야,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이걸 1년 동안 먹였어. 이게 뭔데? 진수가 봉지를 받아들고 읽어봤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연도 다가와서 봉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제가 매주 마신 차에 들어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오히려 당당해졌다. 그래, 내가 넣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냐고요?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모르게 약을 먹인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너 그 꼴로 애를 가질 수 있겠니? 그 살로 무슨 애를 낳겠다고. 진수가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돼? 내 며느리가 돼지처럼 살찌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럼 제가 애를 못 가진 것도 이 약 때문인가요? 형님이 분노로 떨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범죄? 며느리 건강 챙겨준 게 범죄야. 몰래 약 먹인 게 건강을 챙긴 거예요?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아세요? 진수가 수연을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2년 동안의 모든 증상들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연결됐다. 매주 시댁을 다녀온 후의 메스꺼움, 어지럼증, 속 불편함. 모든 것이 이 약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머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많이 아팠어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프기야 했겠지. 그래도 살은 좀 빠졌잖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년간 계속된 거짓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악의가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며느리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저 몰래 약 먹인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형님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식욕억제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임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다 핑계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게 뭐 그리 영향을 끼친다고. 수연이 몸을 떨었다. 제가 임신이 안 된 것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형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생리불순, 호르몬 이상, 임신 가능성 저하 등이 나와 있어요. 진수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진수야, 너도 내 편을 들어야지. 내 와이프가 그 꼴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니? 전 그냥 평범하게 살이 쪘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평범하게. 15kg이 평범해. 그래요. 15kg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몰래 약 먹일 이유가 돼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살면서 애도 못 가지는 걸 내가 가만히 봐야 해? 수연이 웃으며 울었다. 1년 동안 매주 먹은 약의 부작용이 확실하지 않다고요? 진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수연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내가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몰래 약 먹인 거요. 그것도 1년 동안. 그러게 처음부터 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수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살이 좀 쪘다고 해서 독을 먹일 권리가 어머니한테 있어요? 그게 무슨 독이야? 그냥 다이어트 약이지. 형님이 인터넷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다. 식욕억제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 증가. 특히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위험. 어머니, 들으셨어요? 이 약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런 건 과장된 거야. 수연이 멀쩡하잖아. 수연이 웃었다. 멀쩡하다고요? 전 1년 동안 매주 아팠어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혹시 큰 병이 있나 싶어서 병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주신 약 때문이었다니. 병원은 왜 갔어?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별일이 아니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님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정말 반성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반성. 내가 뭘 반성해? 며느리 건강 챙겨준 게 잘못이야. 건강을 챙긴 게 아니라 망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냈다. 야, 너희 지금 나한테 윽박 지르는 거냐? 어머니가 누구시든 잘못은 잘못이에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이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까지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진수야, 수연이 괜찮니?
아까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라. 진수가 수연을 쳐다봤다. 수연의 눈은 아직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님,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무슨 상황? 우리 딸한테 무슨 일 있었어? 진수가 말을 망설이자 수연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연아, 왜 목소리가 그래? 울었어?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 뭐라고? 제대로 말해봐! 형님이 전화를 받았다. 사돈어른 저예요. 형님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수연이 울고 있던데. 사돈어른 지금 여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라니? 뭔데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수연이한테 1년 동안 몰래 식욕 억제제를 먹였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수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뭘 먹였다고? 식욕 억제제요. 매주 토요일마다 차에 넣어서 먹였어요. 수연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졌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괜히 친정까지 부르고.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은 어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진수가 소리쳤다. 30분 후 수연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수연 아버지도 이번만큼은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정말 우리 딸한테 약을 먹였어요?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다이어트 약 좀 준 게 뭐가 대수라고. 다이어트 약이요? 수연 아버지가 나섰다. 의사 처방도 없이 몰래 먹인 게 그냥 다이어트 약이에요? 내 며느리한테 내가 뭘 못해줄 게 있어. 못해줄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범죄? 그 말 참 쉽게도 하네. 쉽게요? 수연 아버지가 분노했다. 그러게 처음부터 살 관리를 했으면. 살 관리요? 수연 어머니가 웃으며 화를 냈다. 사돈, 우리 딸이 뚱뚱해서 약 먹일 정도였어요? 15kg이나 쪘는데 그것도 안 뚱뚱해? 형님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어머니 15kg 쪘다고 해서 몰래 약 먹일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도 이제 나한테 대들고 그래?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수연이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진수가 무릎을 꿇고 장모에게 빌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난리야. 며느리 몸 관리해준 게 잘못이면 뭐가 맞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연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사돈,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바로 그때 진수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수연이랑 저 내일 병원 가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병원은 또 왜 가? 정밀 검사 받을 거예요. 그 약 때문에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려고요. 수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이틀 후 병원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진수가 전화로 형님에게 알려줬다. 형,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수연이는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임신이 안 된 건 내 문제였어. 뭐라고? 나한테 정자 운동성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임신이 어려웠던 거야.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수연만 괜히 고생한 것이었다. 그럼 수연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 응, 어머니가 괜히 수연이를 괴롭힌 거야. 그날 저녁 진수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네, 어머니. 수연이가 임신을 못한 건 저 때문이었어요. 수연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전 정말 2년 동안 괜히 고생한 거네요.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진수가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때 수연의 부모님이 다시 찾아왔다. 수연,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왕래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한테 약을 먹인 사람에게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겠어요? 수연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 일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고발이라니. 진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수연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그 순간 진수가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수연이랑 저는 어머니와 안전히 연을 끊겠습니다. 연을 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저희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집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수연도 일어서서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부부는 그대로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홀로 남겨졌다. 형님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다. 어머니, 저도 당분간은 어머님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네요. 며칠 후 진수와 수연은 새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직접 만든 따뜻한 미역국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작이네. 진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우리도 애 가질 수 있대? 응,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 두 사람은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혼자 차가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적막한 집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결국 악한 마음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도 이웃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져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